그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과 호기심 예, 예. 차원에서 많이 이제 뇌에 관해서 여쭤봤다면 이 뒷부분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 또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노력해 나가야 되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범죄자들이 뭐 물론 이제 진짜 그냥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뇌에 이상이 생겨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좀 많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전두엽 이야기를 좀 하셨었고 예, 예. 그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일반적인 범죄자는 뭐 꼭 물론 문제가 있겠죠. 네네. 문제가 있는데 어딘가에 문제 있죠. 그냥 뭐 지금 현재 기술로 검사를 하더라도 꼭 어디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역사적으로 좀 그런 그 케이스들이 있죠. 예.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뇌에 뭐 종양이 있었더라. 아,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뭐 그 미국의 그 텍사스 오스틴 공대에 총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학생이 그 오스틴 대학에 텍사스 대학 오스틴에 네. 가면은 그 종탑이 있다고요. 네, 거기에 네.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 해가지고 뭐 한 15명이 사망하고 뭐 한 30명 정도 부상당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걸 이렇게 메모했는데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고 뭐가 어쩌고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 현장에서 죽었죠. 네. 그래서 뇌를 봤더니만 네. 뇌의 편도체 부위. 그래 감정을 조절하는 해마는 기억과 관련돼 있고 네. 편도는 감정과 관련돼 있는 편도체. 편도체, 예. 아미그달라라고 거의 비슷한 부위가 네네네. 들어있는데 그 부위에 큰 종양이 있었더라. 예. 그래서 그게 그 범죄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소아기호증 그 소아기호증과 그 아이를 성적으로 좀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 좋아하면서 네, 뭐 네, 네, 애들을 자꾸 이렇게 예. 그런 교사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교사 그 범죄잖아요. 소아기호증 범죄.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 또 그런 종양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을 이제 치료를 받았더니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났는데 또 소아기호증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재발한 거예요. 그 종양이 같은 부위에. 결국 그런 거는 그 뇌가 뇌 부위가 어떤 뭐 그게 꼭 범죄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냥 뇌 마음이나 정신 일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뇌의 기능이잖아요.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뇌 기능이죠. 또 그런 거 관련됐고 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런 중범죄 네. 또는 뭐 연쇄살인범 네.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 연쇄살인범은 계속 연쇄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잖아요. 네. 다시 나오면 또 저지르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연쇄살인범을 보면은 이제 물론 뭐 그분의 인격도 있죠. 그분의 권리도 있지만 있겠죠, 인간으로서. 실제로 뇌를 보면 본인의 어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뇌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죄의식이나 어떤 윤리의식,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뭐 이런 인식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그게 무슨 끔찍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공감 능력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칼로 찔러서 피가 흐른다. 그러면 이게 나쁜 행동이고 저 사람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뇌에서 그냥 그 회로가 끊겨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쇄살인범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전두엽과 척두엽의 연결에 문제가 있고 그 편도체가 문제가 생겨서 감정의 어떤 표현이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소화기호증. 소화기호증.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볼수 조두순도 교도소에 이제 출소시키기 전에 출소한 다음에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면 약간 뭔가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라거나 그런 게 좀 의무화돼 있으면 재범률을 좀 떨어뜨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를 비롯하여 네. 많은 연쇄살인범이나 또는 뭐 어린애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네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치료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화학적 거세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약을 줄 때뿐이죠. 그 성욕을 떨어뜨리는. 그렇죠. 네. 근데 약을 줄 때뿐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신체적 거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부 맞는 측면이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네. 신체적 거세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거는 또 손이라든지 다른 쪽에 촉감이 살아있는 한은 또 다른 식으로 또 막 변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심이 떨어지죠. 신체적인 거세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뭐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의지로 뭘 했다 이러면은 뭐 그걸 뭐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뉘우치고 이렇게 가능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하고. 네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좀 문제가 있죠. 뇌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특정 뇌 부분을 어떻게 뭐 절단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근데 이제 일단 과거에는 그런 걸 했죠. 실제로. 실제로 뭐 전두엽을 수술로 도려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상당히 비인간적인 방법이라서 하지를 못했죠. 그럼 지금도 하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 뭐 어떤 회로를 차단하는 자르는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능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일단은 과학적으로도 조금 그렇죠. 넘어야 될 산이 있는.